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서필은 예비후보. 이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고위 관료를 지냈던 분입니다. 오늘 직접 만나보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늘 뭐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네네. 하고 싶은 네네네네. 말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오늘 4월 3일 통영 고성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저희가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서필은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필은입니다. 우리 서필은 후보님은 주로 중앙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렇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 32년을 마감을 하고 네. 지금 저 고향이 통영입니다. 통영이시고. 통영에 바로 내려와서 음,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행시 출신으로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쭉 중앙공무원하고 예. 지방에서는 울산광역시에 네. 행정부시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행안부 차관은 어느 정권 때 하신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에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 되시고, 네. 취임 준비 단장을 하면서, 취임이 끝나고서 새 정부 출범하면서, 네.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정무직들은 또 바뀌어야 되니까, 음흠. 그때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취임 준비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최근 뭐 영어의 몸이 된 걸 보면 기분은 별로 안 좋으시겠군요. 아이고, 예,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우리 박근혜 뭐 대통령 이명박 말씀입니까?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 정권에서 예. 요직을 맡으셨던 분으로서. 예.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지적도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네. 일부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도 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운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행정가로서 그렇게 30년 넘게 일을 해오시다가 나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예. 뭐 행정은 또 이제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 특히 전에 국가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또 뭐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또 뺄 수는 없으니까 네. 지역을 위해서 그러한 경력들을 발휘를 해준다면 뭐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회가 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뭐 1차 저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끝낼 수도 있지만 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훨씬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행정가에서 정치인이 될 때는 뭐 어쨌든 정당을 가입할 때는 네.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뭐 원래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주의자다. 요즘 이제 보수라고 하면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꼴통 보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꼴통 보수라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좀 잘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이게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보보다는 보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래야 점에서 그렇습니까? 국가가 발전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네. 보수가 60 정도, 아니면 70 정도, 조금 더 뭐 안정된 사회라면 70 정도, 그리고 진보가 뭐 30, 40 정도 이런 비율로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불안을 주지 않고 가장 안정을 추구하면서 또 혁신도 해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다. 그 뭐 제가 이 지금 보수의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네. 보수가 다 잘해서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고 보수라는 것을 국가가 유지가 되어 나가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보수 쪽에 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서피너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진보정당은 정권을 잡을 수가 없겠군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시대 또 사명에 따라서 뭐 진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진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건 절대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라는 걸 저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대변인이기도 하지만은 네. 제1 임무는 국정입니다. 국정 네, 운영에 그렇죠. 뭐 또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또 감시 비판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당연하죠. 과거 정권에서 또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비교 네, 평가를 네. 해본다면요. 예, 제가 뭐 기왕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직을 정확하게 32년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좌파 정권에서 제가 1년을 한 셈이죠. 좌파 정권에서?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는 보수 쪽 정권에서 했고, 네. 3분의 1은 이 진보적 정권에서 했다. 네. 그렇게 굳이 나눈다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뭐 공무원을 하면서는 이런 정권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로부터는 조금 벗어나 있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도 네. 공무원이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휘둘려서는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국민 공무원들이 뭐 예뻐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대로 공정무사하게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보장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정권에 그렇게 크게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마 지금 공무원들도 뭐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었든 간에 국민들을 뭐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는 뭐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시면서 좀 평가. 정책들. 네. 예. 뭐 저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게 굉장히 많죠. 우선 뭐 시장 경제 원리,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 되어야 되는데 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한 이유도 이 시장 경제 원리를 잘 준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순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엮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의 실패, 뭐 시장의 실패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너무 이제 이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장 기능이 많이 왜곡되고 우리 뭐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저희가 있는 이 통영고성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네. 좀 귀담아 듣고 정책을 또 만들어 나가고 정책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조금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네. 어쨌든 고용주가 있으면은 네. 돈을 벌어야만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명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돈을 한 달에 총 수익이 500만 원을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전까지는 뭐 기본 경비가 한 100만 원 나가고 주인이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가고 종업원이 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1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뭐 최저임금이 18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입이 뭐 더 늘어나서 6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500만 원을 버는데 우리 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에게는 18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비용은 100만 원이고 주인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최저임금 문제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수익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제적으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또 법에 적용을 받아서 고발 조치도 되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고용이 더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뭐 최저임금 문제는 워낙에 많은 곳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소위 보수 언론 쪽에서 네. 워낙에 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안 하셔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네, 뭐, 네. 뭐 사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다 최저임금 만 원 올리겠다라고. 그런데도 당연히 뭐 남북 간에 좋아지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나중에 평화를 가지고 오려면은 네.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평화도 올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저는 지금 이 남북 관계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맞지만 네. 속도나 이런 것이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핵화하는 것은 속도를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지 네.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네. 비핵화를 한다면은 비핵화를 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그래 갈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 핵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하고 경제적인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닌가. 뭐 당연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역시 뭐 북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통영 고성 지역은 뭐 그야말로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들이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의 선거가 지난 지방선거였는데 통영 고성 모두 다 어쨌든 민주당 후보들이 이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좀 판도가 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변화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는 정말 보수의 텃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전직 대통령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지난 선거에서는 또 이 진보의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뭐 시장 군수가 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역 전체의 그 기본적인 흐름은 네. 그래도 당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은 보수에 대한 지지도가 그래도 조금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현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느낄 때는 사실 잘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네. 잘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표를 찍었을 텐데 네. 실제로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성과들을 볼 때는 실망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우리 지역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은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등을 우리 돌렸던 우리 보수층들도 제법 많았었는데 네.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 결국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보수 정당이다 진보 정당이다를 떠나서 제대로 능력을 갖추고
또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인물이 나선다고 하면 뭐 우리 보수 쪽에서 그런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인물의 문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통영 고성은 조선업의 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지원책을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우리 통영 고성은 이제 조선업이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음. 성동조선이 그렇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세무서장을 만났더니만 작년에 그 재작년이죠. 작년에 네. 만났던 재작년에 이 세수가 1조 가까이 되었습니다. 9,600억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네. 작년도에는 2천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뭔가 이제 큰 탈이 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동조선을 비롯해서 이 중견조선을 네. 뭐 이제 전망은 조금 호전되는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서 네. 회생을 시킬 수 있다면은 확실하게 회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정부의 지원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당의 후보가 되셔야 되는데요. 예, 예.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김동진 전 시장님도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가 나와봐야 후보 윤곽이 잡히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는 내일 모레 13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번에 우리 당에서 나온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책적인 역량이라든지 추진력, 네. 또 이런 도덕성이나 전투력 이런 데에서는 다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지금 이 선장이 네. 지금 공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이제 선출하게 되죠. 다음 달 말에 선출하게 되죠. 예, 그거 이제 우리 이 당 대표 선출이 2월 27일. 중순에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선거가 4월 3일 날 보선이 불과 이제 3달도 안 남았는데, 네. 우리 당이 조금 빨리 뽑아줘야 되겠다. 이제 우리 저쪽은 이미 대장도 선정이 되고, 네. 전략도 다 세워놓고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장수도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여서, 조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후보를 결정을 해야만이, 네. 우리 조직력을, 결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에다가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결재 없이도 후보 공천은 가능합니까? 당대표가 해야죠.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도 이제 당대표가 없으니까. 새로 2월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 당대표를 하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럼요. 위원장이 결정하면 된다. 예. 그럼요. 그래도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선거가 4월 3일이기 때문에 네. 4월 3일 선거 전에 대장은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바뀌게 돼가지고 다른 또 선호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가 앞으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빨리 좀 결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 통영 고성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정권이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해초리를 들어서 중요한 심판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통영 고성의 또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정말 잘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 지역민들의 또 눈과 귀가 되고 또 손과 발이 되어서 희망이 있는 그런 통영 고성으로 만드는데 공골쇄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 예. 공천 받으시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서필은 예비후보와 만나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